암은 무서운 병이야, 두려운 병이야, 심지어는 암은 죽는 병이야.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며칠이나 몇 주에도 완치가 가능한, 암도 얼마든지 치유 가능하고 걸렸을 때도 치유 가능하다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한 6개월 남았어 이래서 말기 판정 받으신 분들,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해주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몇 달이라고 하는 그 단기에 사라져서 완치되는 케이스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고, 저는 그래서 암 환우분들께 첫 번째로 1일 1식을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음식을 추천드리면, 우리 쌀밥을 먹지 않습니까? 쌀인데 무슨 쌀을 드셔야 되냐면 전통 발효 음식이, 그래서 이제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가장 이상적인 식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식단이 되거든요. 이 암이 현대병의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상식, 이것이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은 이게 학습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감기와 암을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감기는 병 취급도 안 하죠. 암은 무서운 병이야, 두려운 병이야, 심지어는 암은 죽는 병이야.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병이고 진짜 죽음의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모든 우리 현대인들의 사회 통념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의식간에 학습된 믿음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것도 현대의학적으로는 거의 난치병, 불치병인데, 이런 병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쉽게 낫는 병들이거든요. 저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병들, 뭐 심장병,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그냥 음식 조금 바꾸고 운동 조금 해주시면 다 사라지는 병이거든요. 그것도 단기에 아주 쉽게 낫는 병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본 것은 우리 가족분들 중에 거의 고혈압은 2명 중 1명 다 있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거의 모든 선진국의 사람들 2명 중 1명은 이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든지 우리 어머니라든지 우리 할아버지라든지 우리 형님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보통 다 평생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계속 병원 다니는 것만 봐왔지, 약을 드시는 것만 봐왔지, 병원에서 이거 뭐 완치 약을 먹어서 완치됐다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치가 가능한 병이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며칠이나 몇 주에도 완치가 가능한데, 한 몇 달 정도, 넉넉 잡아서 한 몇 개월 정도면은 대사증후군은 다 사라지는 병이거든요. 자, 그 연장선에서 암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병도 당뇨, 고혈압, 암은 저는 원인이 같은 거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원인이 하나입니다.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목이 트면, 이거에 대해서 깨어나시고 깨달으시면은 암도 얼마든지 치유 가능하고 걸렸을 때도 치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폐의 세포가 돌연변이라는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무한 증식이 일어나거든요. 증식이라서 종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유전 변이로 인해서 증식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런 유전자가 변화가 됐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 암이라는 거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암, 당뇨, 고혈압, 그 외에 많은 병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뭐 혈관 질환, 심장병, 내분비 질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라는 거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같은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게 규명을 해놨는데, 최소 10년에서 최장 20년 동안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는 게 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 환우분들이 무슨 암이든 어느 부위에 어떤 장기암이든 암이라고 확진을 받을 때, 그때부터 암 환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암 환자가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암 환자였다는 거죠. 다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사신 거죠. 그 원인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발견해서 이제부터 암 환자, 이제부터 치료에 들어간다 생각하시죠. 이 전 단계가, 전의 과정이 중요하고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암 환우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이제 많은 암 환우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몸에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근육이 지방을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가 안 되고, 이 지방이 대사증후군의 발원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기고 마지막에 암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로 암 환우분들이 70-80%는 다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암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부족입니다. 그리고 과식이고 육식이고 가공식품, 이 네 가지를 꼽는데, 근데 그 운동 부족한 건 여러분들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일은 거의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일이고, 집에서도 몸을 움직일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소파에 누워서 뭐 텔레비나 보든지 거의 앉아서 하고 있는 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동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많은 양의 고당분, 고칼로리, 고단백질, 고영양질의 음식을 하루 3끼 먹는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영양소의 축적, 과잉된 불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의 축적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증 혹은 대사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로 인해서 변이가 된다는 거죠. 세포의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암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표준요법을 다 써봤는데도 잘 안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요법을 다 하시고 완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제가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처음엔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계속 약을 쓰거나 어떤 음식을 더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지 낫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거꾸로 알려드리거든요. 비워야 됩니다. 위와 장을 비워야 되고 칼로리를 낮춰야 되고 음식에 먹는 음식물의 종류, 가지수, 칼로리, 용량을 낮춰야 됩니다. 자꾸 그걸 이제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한 6개월 남았어. 이래서 말기 판정 받으신 분도, 전신전이 된 분도, 사기 이후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해주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몇 달이라고 하는 그 단기에 사라져서 완치되는 케이스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보시죠. 그 방송에 보면 거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이제 의학적인 치료에 실패하시거나 전신전이 돼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산에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공통점이 몸을 움직이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을 드시고 이러니까 있던 암도 전신에 퍼졌던 암도 싹 사라져서 완치되는 사례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허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자기의 음식이나 그 지나온 과정의 생활 섭생을 돌이켜보고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꾸느냐? 동물성 음식을 가능한 식물성 음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동물성 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육고기, 그 다음에 계란, 우유, 생선, 치즈,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많은 가공식품들, 뭐 야구르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세지, 햄, 베이컨, 뭐 통조림류, 많은 육가공, 유가공 제품들이 있거든요. 동물식이 나쁜데 거기다 가공된 동물식은 이거는 거의 뭐 강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또 고기를 또 구워서 드시고 튀겨서 드시고 뭐 양념에 볶아서 드시고 하는 열을 많이 가하고 조미료를 많이 넣은 설탕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이 육류 제품들은 더더욱이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되고 몸에 많은 양의 칼로리들이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축적이 되면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그걸 우리는 다 연소를 못 시키거든요. 그리고 줄여야 됩니다. 적게 드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암 환우분들께 첫 번째로 1일 1식을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최소 난 1일 1식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2식은 하셔야 된다. 3식을 다 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저녁이 또 제일 나쁘거든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서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낮에는 그래도 나가서 일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활동을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시고서는 잠자리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세 끼 중에 이 저녁을 제일 잘 먹고 제일 푸짐하게 먹고 만찬을 즐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 한 끼라도 최소한 줄이다. 그리고 가장 좋게 베스트는 1일 1식 하는 거거든요. 두 끼를 다 빼고 한 끼만 드셔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굉장히 많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라든지 영양소라든지 그 한 끼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 섭취한 칼로리를 갖다가 우리는 몸에서 해독이 돼야 되거든요. 쌓이면 독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깨끗한 음식도 내가 좋은 걸 먹었지만은 그 좋은 게 몸에서 연소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진대사라고 하는 이 물질대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 장에서나 간에서나 어떤 혈관에서나 어디 쌓여 있으면요. 이게 축적이 되면은 이것이 정체 현상이 되는데 그때 화학적 대사 산물이 생기는데 산성화학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몸에 누적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을 일으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소를 시키자. 그 연소는 근육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양의 쌓여있는 지방이나 당분이나 이런 것들을 영양소를 연소시켜서 소모시키는 거는 근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자연이다 나온 분들은 산에 가서 운동하신 게 아니라 노동을 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거리를 얻으려고 농사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필요한데 우리의 도시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노동이 거의 없죠. 노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 노동으로 일하는 그런 회사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노동이나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운동마저도 여러분들이 운동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하루에 여러분들 솔직히 얼마나 걸으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걷고 달리기를 많이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시는 거.
요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요, 밀양원소 문제입니다. 밀양원소. 우리 몸에 5대 영양소가 있는데 이 5가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인데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은 우리 먹는 음식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이거는 만드는 거니까. 식물이 강합성으로 이걸 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제5의 영양소, 이 천연 미네랄이라고 하는 밀양원소는요, 이건 식물이 합성하는 게 아니고 토양으로부터 빨아들이는데, 여러분 지금 겨울에도 수박, 참외, 딸기를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토양에서 정상적으로 농사진 게 아니거든요. 다 온실에서 어떤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공적 방법으로 키워진 건데 여기에는 밀양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조류를 많이 드십시오. 생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익히면 이게 또 밀양원소가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해조류, 그 다음에 밀양원소라고 하는 이 천연 미네랄, 요거 섭취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소금 섭취라든지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지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음식을 추천드리면 가장 좋은 게 한식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쌀밥을 먹지 않습니까? 쌀인데 무슨 쌀을 드셔야 되냐면 현미잡곡밥, 통곡식을 드셔야 된다. 콩 종류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현미잡곡밥 해서 드시는 것, 제가 첫 번째로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된장, 우리가 전통 발효 음식이 된장찌개, 뭐 청국장 이런데 채소 숭덩숭덩 썰어놓고 감자 숭덩숭 썰어놓고, 요즘 뭐 두부가 흔하지 않습니까? 두부도 좀 넣고, 그래서 이제 국이나 찌개를 드시고, 그리고 반찬은 이제 김치, 그 다음에 채소 나물 반찬요, 그리고 과일 한쪽 곁들이고, 이렇게 드시면 가장 이상적인 식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식단이 되거든요. 칼로리의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에너지의 측면에서나 영양소의 측면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식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한식을 차려서 맛있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는 거, 사서 드시고 배달시켜 드시지 마시고 직접 조리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사증후군에 걸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해왔던 생활 습관, 하루의 일과에서 음식과 생활 패턴, 행동 패턴,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일부분 하나만 바꾸면 그만큼밖에 효과가 없겠죠. 다 바꾸어야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확실하게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바꾸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것은 음식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자연에 나가셔가지고 자연과 접촉하시고 운동하시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고 땅을 밟고, 맨발로 밟으시면 더 좋은데, 어쨌든 자연에 나가서 자연과 내 몸을 일체화시키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체력 활동으로 연소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나쁜 독소 노폐물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암이라는 어떤 그 나쁜 독소나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또는 변이된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 몸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암 환우분들은 뭐냐면 암세포가 잘 살 수 있는, 암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고 있고 암세포가 증식이 일어나는 건데, 그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암이라는 결과물만 들여다보지 말고 이것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음식을 바꾸고 내 양생이나 섭생,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